소울은 멋진 곳이지. 관광객들도 많은데 뉴요커들도 많아. 맨하탄은 가는 곳마다 느낌이 좀 다르거든. 난 소우의 분위기를 좋아해. 클래식한 뉴욕의 모습도 있고 쇼핑할 곳도 많고. 내가 NYU 다닐 때 학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하우스턴 스트리트를 만나거든. 거기서부터가 소우의 시작이야. 맨하탄에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태반이야. 적어도 나는 항상 쓰고 다니니까. 오랜만에 소우 거리 걸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소우에는 왜 갔느냐? 아주 유명한 디저트 빵으로 유명한 작은 베이커리를 찾아갔어. 꽃장식이 가득한 인테리어와 볕이 드는 가든이 유명한 도미닉 앤젤 베이커리. 소우의 스프링 스트리트하고 탐슨 스트리트이 만나는 데 있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빵들은 굉장히 달아 보이는데 또 맛있어 보이는 그런 빵집이었어. 코로나 전에는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줄 서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크로넛. 이 빵이 여기서만 파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가 제일 팬시하고 크로넛의 퀄리티도 좋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가볼만 했어. 그치? 근데 난 이 크로넛을 먹으면서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음악시장에 발을 들이게 된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 크로넛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크루아상과 미국의 도넛이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이 세계 1위 음악시장에서 방탄이 큰 성취를 이루는 모습이 나는 이 크로넛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어. 아미가 아닌 일반 미국의 음악 관객들이 인식하는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는 글쎄, 나에게 친숙한 음악을 꽤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동양의 아티스트라고 나는 생각해. 다이너마이트 이전의 한국어 곡들을 통해서는 꽤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K-POP 그룹. 음악도 나쁘지 않고 토크쇼에도 자주 나오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 같은 시상식에서 상도 받는 것 같고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동양의 보이밴드라 조금은 관심 밖에 있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작년부터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K-POP 그룹이라는 이미지도 받고 또 미국의 주류 관객들에게도 어필하기 시작했고, 올해 버터로 정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해. 방탄의 입지는 지금 미국에서 정말 독보적인 거지. 미국에서 스타성이나 대중적인 음악 아니면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는 기존에도 있었지. 지금도 있고. 차이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팬덤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방탄만의 정서와 이야기, 그 뿌리는 한국에 있겠지.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를 제외하고. 하지만 결국 이 두 음악이 그동안 미국의 일반 관객들에게 어딘가 애매했던 그런 방탄의 스탠스를 그들이 생각하는 탑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려놓는 큰 역할을 했지. 자, 그래서 왜 크로넛과 방탄의 미국 여정이 닮아 있느냐? 결국 나는 방탄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 한국어 가사, 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진정성, 이런 것들은 크루아상, 그리고 팝 음악을 뿌리로 하는 방탄의 음악은 미국의 도넛이라고 느껴졌어. 이 한국 문화가 크루아상만큼 유니버설하진 않지만 요즘 최고로 핫한 건 사실이잖아. 미국의 음악 시장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야. 규모가 세계 1위라 여러 장르의 음악이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컨트리 음악이 통하는 곳이기도 하거든. 컨트리 음악 장르는 오로지 미국 음악 시장 전용이야. 로컬이지, 한마디로.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 장르는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야. 영어나 스페니쉬가 아닌 다른 언어의 가사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거든. 난 이 점을 빅히트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효과를 노린 곡들이야. 미국의 음악 시장을 휘어잡는 탑 아티스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지. 방탄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는 아미들을 위한 한국어 음악과 미국의 일반 관객들을 위한 굉장히 미국적인 음악. 궁극적으로는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를 통해서 방탄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미국의 일반 관객들도 아미로 편입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크로넛이라는 건 사실 이 뉴욕의 문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뉴욕에 오면 모든 문화가 뉴욕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정통이라고 어센틱하다고 자부하는 것들이 이 뉴욕 시장에서 그 명성 그대로 성공하는 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 로컬리제이션, 어느 정도의 현지화는 마케팅 측면에서나 실제 타겟 고객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 예술, 문화뿐 아니라 전 세계 최고라는 상품, 공연, 먹거리, 볼거리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 뉴요커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이 외부 문화의 이질감을 신선함으로 포장하면서도 또 현지 정서에 맞는 익숙함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는 사실 많이 없지. 이 크로넛이라는 게 쉽게 보면 단순히 크루아상과 도넛을 결합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침 식사는 도넛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 또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에게 이 델리케트하고 뭔가 팬시한 이런 프렌치의 아침 식사를 교묘하게 결합한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지. 맛, 새로움, 마케팅 모두 잡았다고 생각해. 이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엄청난 수의 아미를 차치하더라도 이 보수적인 미국의 음악 관객들을 사로잡은 음악, 최신 팝 트렌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예술성을 더한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 거기에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가사가 담긴 곡들이 이 크로넛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공식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종종 뉴욕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문화도 소개하고 내가 생각하는 K-팝과의 연관성도 짚어보려고. 내가 지금껏 뉴욕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문화의 특이점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K-팝이 미국 문화, 이 보수적인 미국의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그게 내가 여기 뉴욕에서 즐기고 있는 진정한 K-팝 라이프가 아닐까?